여기에서 시장 가격이 무엇인지 잠깐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경우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가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되면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배워요. 과연 시장 가격에 따른 분배가 합리적 분배일까? 시장 가격은 합리적 분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예요. 시장 가격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이는 비용과 그 시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가격인가? 또는 실제로 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등의 질문들이 복잡하게 전개돼요. 원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원래 가치가 있어요. 그걸 가치라고 말해 봅시다. 가격은 시장 가격이고요. 원래 가치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노동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요? 안 되죠. 가치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판단될 수도 있어요. 아까 질문할 때 생산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다가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효용의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대지방에서 토롯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열대지방 사람한테 그 토롯은 가치가 제로예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관하는 그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치가 그런 거고 원래 가치가 그런데 시장 가격은 그럼 뭐냐? 원래 가치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디에 쓸 것인가? 뭐 밥을 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싼가라는 거죠. 결국 가격이란 것은 일정한 사회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거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격은 그 당시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의 욕구가 빚어낸 거래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도 사람들이 수요 공급보다 그렇게 맞춰진 거죠.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된다면 그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내고 나오는 돈이 대략 한 2~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맹장 수술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병원에 내야 돼요. 그 가격 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맹장 수술에 들어가는 원래 시간과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건 아니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맹장 수술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값어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사람이긴 마찬가지인데 그 효용 가치도 똑같다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그거는 사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은 또 시간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소위 벽돌폰이라고 하는 요즘의 핸드폰의 그 할아버지죠. 그런 것들이 처음 나왔어요. 수백만 원 했습니다. 그것도 귀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벽돌폰은 값어치가 없어요. 골동품으로서의 값어치밖에 없죠. 요즘의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아주 얇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벽돌폰은 무선으로 전화가 된다는 기능밖에 또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데이터가 전송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이처럼 가격은 시장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동 가격에 대한 어떤 시장 가격도 마찬가지죠. 노동의 원래 가치를 측량할 수는 없어요. 가격만 있을 뿐이죠. 뭐 가격은 뭐 뻔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상의 예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질 개선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는 월급은 대략 300만 원 내라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 연구원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획기적으로다가 청계천의 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봅시다. 그 기술로 인해서 청계천이 맑아졌다고 볼 때요. 그러면은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청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 거예요. 왜냐? 원래 청계천에 살 때는 청계천의 구렁내라 그러나요? 그 냄새로 인해서 원래 그쪽에서 살고 싶지를 않아 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주변의 아파트 값은 거의 뭐 똥값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 정도로 쌌었는데 수질이 개선되면서 청계천물이 맑아졌고 거기에 물고기도 살게 됐고 그 주변에 또 환경도 좋아져서 이제는 청계천이 산책 코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계천 옆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산책 코스도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이 됐고 또 물가 곁에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또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형편없었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차액이 크니까, 근데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수질연구소의 연구원이 개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원은 얼마 받고 있나요? 현재 300만 원을 계속 받을 거라고요. 그럼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연구원한테 고맙다고 커피라도 한 잔 사줄까요? 아니잖아요. 돈은 누가 벌었나요? 아파트에 사는 소유자들이 벌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격과 가치, 이게 뭔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격이 뭔지를 한번 이처럼 돌아봐야 돼요. 정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장 가격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실들을 몇 가지 보면서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 가격이 분배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유시장주의자라고 그러고요. 요즘엔 신자유주의자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 어떤 또 거짓말도 하냐면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의 아버지가 시장 가격을 절대적이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라고 설명하죠.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한 건 맞아요. 국부론에서 그걸 쓰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은 국부론, 시장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국부론의 책 대부분이 무엇에 관해 쓰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독점, 과점된 시장을 공정경쟁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담 스미스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시장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이 무조건 옳다는 걸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 사회, 공정한 경쟁 시장을 주장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고 시장 가격이 옳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시장 가격을 절대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은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3분의 1도 읽지 않고서 주장하는 학자이거나 또는 그런 걸 다 읽고 나서 자기의 학자적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학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 가격을 이제부터 완전히 무시하자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장 가격은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분배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장 가격을 절대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처럼 이제 시장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은 나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분배가 오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돼요. 사람들이 사회에 모였고 그 다음에 불안전하고 분업을 했고 그 다음에 분배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 분배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정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걸어가 볼까요?